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차가 등장했습니다. 2011년 첫 번째 자동차 기아 K8입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렸다. 정말 우리 몇 번을 내보냈어. 디자인, 첫인상, 그리고 스펙까지 다 공개됐는데 이게 스펙상으로 보면 현대차 그랜저를 그냥 압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랜저는 그랜저지, 이걸 쉽게 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아 K8 과연 이게 어떤 차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이름이 사실 저희가 일찌감치 말씀드렸다시피 K8이 됐잖아요. 아, 역시 우리 안효문 기자의 단독은 틀리는 법이 없어. 정말 대단한 기자입니다. K7 하면 그냥 보통 영어로 하잖아요. K7을 K7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K8은 조금 어려워. K8이라고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우디 A7, 영어로 A7이라고 하잖아. 근데 A8은 다 A8이라고 그래. A8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희한하지? R8 이런 거는 다 R8이라고 하는데 A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가? 대부분은 다 K8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K8이니까 저희는 K8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K8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정말 외관에서 길어도 너무 길다, 야 이건 좀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길이가 일단 5m가 넘어요. 5.015m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랜저도 엄청나게 긴 건데 그 그랜저보다 25mm가 더 길어요. 25mm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자동차에서 25mm 길면은 엄청 긴 겁니다. 지금 그랜저보다 더 길다, 겉에서 봤을 때나 실내에서나 여러 가지로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게다가 차체가 지금 꽤 낮아졌어요. 그래서 비율이 깡패죠. 굉장히 길고 굉장히 낮은 느낌. 아마도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차가 더 비율이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한 차들은 다 비율이 좋죠. 그랜저는 아직 2세대니까 여기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평가도 엄청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여기 보면 그릴이 너무 에스턴 마틴 같아요. 헤드램프가 포드 몬데오 같아요. 아, 이건 여긴가? 헤드램프는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한데 DS 같아요. 잠깐, DS? 욕인가? 칭찬인가? 뭐 어쨌든 지금 뭐 무슨 차랑 닮았다 이렇게 볼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냥 완전 독창적인 앞모습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차가 좀 나와보면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애매하게 알쏭달쏭하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특이한 건 그릴인 것 같아요. 크기가 이렇게까지 큰 차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 그릴 크기가 정말 모든 자동차 중에 제일 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가 그릴이잖아. 그런데 이게 그릴이 다 그릴이 아니고 가운데 뚫린 부분이 일부 있고 그 가장자리는 또 막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과격하면서도 그런대로 우아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도 아주 독특하게 사용했거든요. 잘 보시면 그릴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그릴이 그냥 그릴이고 그 주변으로 그냥 이어집니다. 거기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형상이 있을 뿐이지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요런 차는 좀 또 처음이네. 이게 사상 처음으로 테두리 없는 이런 그릴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지금 차체 색깔하고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반짝거리는 크롬이 있어요. 크롬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돼서 크롬이 뒤로 이어집니다. 옆면을 보면 이어지다가 말고 뒤로 올라가요. 이런 디자인이 있었나? 그러면서 크롬이 테일램프 속으로 크롬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주 독특한데 기아차의 중간급 세단이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모든 기아차의 특징을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약간 퓨처론 같잖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 요거는 또 하바니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램프거든요. 리어 램프의 이 라인 같은 건 스팅어 같아요. 그리고 요 뒷부분에 요 샥스핀, 요거는 요즘 기아차가 패밀리룩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샥스핀이죠. 뭐 유럽에 있는 프로시드라든지 이런 데서 시작된 샥스핀이기도 하고요. 이 패턴들을 보면 요즘 기아차가 실내나 실외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곳곳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다이아몬드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그릴이나 이런 이 크롬 소재나 요 램프나 이런 곳에 다 이 다이아몬드를 구석구석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독특한 지점이기도 하죠. 여러 차들의 특징을 한데
모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 아주 적게 사용됐습니다. 전면부에 거의 없고 크롬은 아주 액센트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톤다운 시켜서 세련된 요즘의 자동차로 보여지게 했네요. 여기 기아 엠블럼도 새롭게 바뀌어서 붙어 있는데 아주 잘 어울리죠. 이제 이 엠블럼 갖고서 뭐라고 얘기할 분들은 계시겠지 앞으로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디자인 자체는 여기 과거의 기아 엠블럼을 붙여보면 이게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나아요. 그죠? 훨씬 낫고요. 훨씬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라는 그 이미지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더라도. 그릴 옆에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요거 아주 독특하죠. DRL로 사용되는 램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깜빡이로 사용되는 램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웰컴 램프로도 사용이 돼요. 이 안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불이 켜지는데, 요런 것들. 그리고 깜빡이를 켰을 때는 지금은 그냥 켜지는데 시퀀설로 켜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게 각자를 자유롭게 켤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들어있으니까 그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뭐 다양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양이 조금 더 많아서 넓은 범위에 이런 램프가 있으면 좀 더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측면 늘씬한 거 보세요. 엄청나게 늘씬합니다. 와, 세상에. 이 샥스핀 하나가 살짝 이게 오게티 같은 느낌이 드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후측방에서 오면 역시 기아 엠블럼이 시선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가운데 쭉 이어진 이 램프, 요즘 우리가 소나타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가운데 이게 선이 쭉 이어지면 좀 이상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 전에 기아차가 이걸 중간에 절취선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취선도 아니고 약간 여기를 패턴을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을 넣어서 이 중간적인 역할을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깜빡이는 시퀀설로 켜진다고 하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오므라진 거, 이거 아반떼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가 조금 미래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예쁠까? 어떨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니까 해치백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조형미는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어요. 해치백 같이 이렇게 루프가 쭉 내려오는 이런 차 디자인 어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샥스핀이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한번 지워보면 편하네.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완성된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닮았어? 약간 XJ가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 많이 닮았어요. 이거 많이 닮았어. 약간 XJ 느낌이 납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윈도우 라인이나 뭐 루프 라인이나 너무 XJ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굳이 샥스핀을 넣어서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아차는 이 차의 디자인을 요트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XJ도 요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던데 약간 수상하네. 요트에서 영감을 얻은 XJ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건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캐릭터 라인이 저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XJ는 이런 거 없잖아. 이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에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파라볼릭이라고 현대차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쭉 이어지는데, 전 이게 기아차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선이 중간에 막 이렇게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 메인 앞까지를 선을 당위성 있게 한 번에 쭉 긋는 거예요. 이게 쭉 그으면 차가 엄청 길어지고 엄청 날렵해 보이고 착 가라앉은 걸로 느껴지는 거지. 기아차가 어떤 디자인 랭귀지에 있어서 정리를 미리 잘 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디테일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릭터 라인 너무 예쁘고, 그리고 측면에 굴곡 같은 것들이 근육질의 굴곡이거든요. 약간 뒷펜더를 오버해서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뒷펜더도 우아하게, 그리고 앞쪽 펜더도 우아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냥 마치 인체의 한 곡선을 보는 것처럼, 뭐 이런데 저 여기 근육 많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줍니다. 저하고 상관없고 그런 근육질의 느낌을 주고 있네요. DLO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데일라이트 오프닝, 아래쪽에는 크롬 라인을 넣고 위쪽엔 크롬 라인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휠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차가 워낙 커서 그런지 휠이 조금 더 크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점점 디자인이 패스트백에 가깝게 바뀌고 있는데, 이 차는 정말로 패스트백 스타일로 만들었고, 기아차의 어떤 세단 디자인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기아차가 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동차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패스트백이 여러 가지로 좋고 트렁크 짐을 실는데도 여러 가지로 좋은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살짝 있네요. 머리 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트를 앞으로 빼서 실내 공간을 좀 줄여야만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패스트백이면서 뒷좌석 공간도 여유있게 뽑았을까? 요거는 차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 굉장히 심플한데 가만 보니까 이 배지가 심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차가 뭐다를 표시하는 게 없어졌어요. K8 배지 하나 있고, 여기에 이게 뭐 에코 드라이빙, 뭐 에코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기아 K8 그렇지, 글씨를 막 덕지덕지 넣는 거 요거 좀 촌스럽고요. 그리고 독일 디자이너들이 유럽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독일에서는 있는 것도 다 뺍니다. M5, M3 이런 것들 다 떼서 그냥 심플하게 만드는 게 독일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돼 있어요. 독일에서는 배지 있으면 촌스럽다고 느껴. 내가 내 돈 내고 산 차에 왜 그 회사를 광고해줘? 뭐 이런 느낌을 살짝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떼는 분위기고, 그래서 아마 기아차도 이렇게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머플러도 굉장히 멋진데 이게 진짠가? 제가 나중에 진실의 짝대기를 들고 가서 한번 이렇게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등이 되게 독특하네요. 후진등이 가운데 켜져 있어서 후진을 하게 되면 저게 바닥을 좀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나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후진할 때 뒤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어쨌든 뒤쪽이 어느 정도 밝아야 더 화질이 좋아지니까 뒤쪽으로 좀 빛을 많이 비춰주는 거, 특히 바닥을 잘 비춰주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일단 괜찮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디자인상에서는 이게 어두운 차면 괜찮은데 흰색 차에 점 하나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약간 그분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래에다 붙였으면 어땠을까? 아래에다 붙이면 범퍼가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에다 붙이는데 이 디자인은 뭔가 차차 더 나아지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트렁크가 열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기아 엠블럼을 누르면 전동식으로 징 하고 탁 열리나요? 아니면 이 빨간색 요 중에 하나가 버튼으로 만들어져서 누르면 열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것은 외관뿐이 아니죠. 플랫폼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준대형 세단들이 다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페이스리프트는 했는데 이게 풀체인지는 처음인 거지. 최초의 준대형 3세대 플랫폼. 이 그랜저가 아직도 2세대 플랫폼이니까 2세대 플랫폼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지. 괜찮은데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미국에 수출한다면 거기다가 뭐 보강제를 더 대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모델이 아닌 그랜저는 아마도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차는 어떤가? 이 차는 3세대 플랫폼이니까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더 안전할 것 같고, 똑같은 충돌 상황에서 그랜저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은 충돌했을 때 비껴맞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샥 지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2세대 플랫폼은 어쨌든 거기서 그냥 버텨야 되니까 거기에다 구조물을 더해야 되고, 그럼 무거워지고, 구조물을 더해도 3세대 플랫폼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안 된다는 거지. 현대차가 3세대 플랫폼을 만들면서 가장 강조한 게 안전, 그리고 또 강조한 게 있죠. 차체의 높이를 낮추는 거. 차체 높이 낮추는 게 플랫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진 마운트를 낮추면 그만큼 시트를 낮춰도 이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엔진룸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세대 플랫폼이 돼서 엔진의 높이를 낮추고 시트도 낮추고, 그러니까 주행 성능도 기존 세대보다 훨씬 뛰어나지고,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높이 이하로 낮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그럼 차가 더 늘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량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더 가볍다라는 것도 현대차가 내세우고 있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더 가벼울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차가 나왔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어우, 훌륭하다, 훌륭해. 드디어 사륜구동 나오는구나. 와, 사륜구동이어서 엄청나게 좋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내놓냐 이랬었는데, 드디어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네요. 전륜구동 세단은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전륜구동 세단이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갔을 때 요거는 조금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뭐 충분한 출력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랜저는 지금까지는 2.4L 자연흡기 가솔린 그리고 거기에 전기 모터를 넣는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성이 높아진 1.6L 터보 가솔린에 전기 모터를 넣은 그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K8의 출력은 230마력으로 나쁘지 않은 출력을 보여줍니다. 1.6L 터보 하이브리드 저도 타고 있는데요. 소렌토를 끌고 갈 때도 충분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K8 같은 차를 끌고 갈 때는 아주 남아도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력에서 기존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게 204마력인데 여기 들어간 거 지금 230마력이거든요. 게다가 터보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마 훨씬 더 우수한 걸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약간 지금 제 차 소렌토도 그렇고 약간 울컥거림 같은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가다듬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3.5L GDI 가솔린 엔진인데 이게 무려 300마력을 내요. 300마력을 내니까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는 3.3L 가솔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위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300마력이 되면 사실 전륜구동차의 300마력은 조금 무리야. 사륜구동 넣어야 됩니다. 사륜구동 넣어야 이 휠스핀 안 나고 제대로 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전륜구동 300은 좀 너무하지? 가장 세다는 소나타 N9도 지금 전륜 290마력이거든요. 아마 이거 선택하실 분들은 사륜구동 꼭 넣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저렴한 모델로는 2.5L GDI 가솔린이 있습니다. 198마력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LPG E1 오렌지 테레비에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채널이죠. 네, 이 훌륭한 채널에 저희가 하도 LPG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LPG 차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게 되는데 이번에 LPG 모델이 3.5L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240마력을 내고요. 변속기도 기존의 6단 변속기에서 이제 8단 변속기로, LPG도 이제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살짝 아쉬운 건 3.0L LPG가 235마력이었는데 지금 3.5L LPG인데도 240마력. 이거 하는 김에 좀 더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마 LPG가 LPDI가 아니라서, LPG 다이렉트 인젝션이 아니라서 아직 출력이 여기서 머무는 것 같은데 LPDI 엔진 빨리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보면 몇몇 기아차 매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K8 맞이의 한창인 것 같은데요. 기아차가 기아로 이름을 바꾸고 엠블럼도 바꾸고 이제 여러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스포티지 후속, 7월에 전기차 전용 모델 CV 나오고요. 이런 차들 아주 기대가 크죠. K3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K9 페이스리프트도 차차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기대가 큽니다. 자, K8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의 출시일은 3월 다음 달에 출시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디자인을 보고 호평하고 계신데 K8으로 이름을 바꾼 만큼 그랜저 야성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K8에 대해서 앞으로 쭉쭉 보여드려야 될 거잖아요.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거 보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종 표시를 꼭 눌러야 되더라고. 네, 꼭 부탁드려요. 생방송으로 또 여러가지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